네, 1월 2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춥습니다. 예, 정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참 따뜻하게 하시는 분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정혜입니다. 네, 한정혜 TV 생겼어요? 생긴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오래됐구나. 생긴 지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한 건 지난 대선 때부터 아. 골목골목 선대위 하면서부터 예. 조금 좀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네. 조금씩 아, 구독자가 그렇군요. 늘어가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일단 해놓고 우리 좀 출발합시다. 자, 뭐 얘기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편안한 마음에 자, 뭐 커피나 차 하나씩 준비하시고 찬찬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쁜 소식부터. 46년 만에 코스피 5천 박수. 와. 어머님은 이제 주식 좀 하십니까, 근데? ETF. ETF, 예. ETF 많이 하시더라고요. ETF는 이제 대선 끝나고 저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뭘 한지 알기 때문에 안 네. 봐도 뿌듯합니다. 안 봐도 뿌듯하다. 예. 뿌듯합니다. 예. 진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준석 의원, 나경원 의원 뭐 등 해서 성지순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분들.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틀리는지. 야, 뭐 허황된 그러니까요. 신기루, 뭐 양두구육 뭐 별별 얘기를 다 별 얘기 다 하더니 했죠. 절대 이룰 수 없는 숫자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하시네요. 네. 예, 그것도 임기 7개월 만 임기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임기 중에 정확히 5천도 아니고 5천을 바라보게 하겠다고 했어요. 바라보게 그러니까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잘 정상화를 하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최선을 다하면 예. 4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4천까지. 그래서 4천을 돌파하고 나면 예. 5천을 바라보는 거는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예. 저는 4천을 저희가 돌파한 게 지난해 10월 27일이거든요. 근데 10월 27일 날 4천 돌파를 할 때 제가 네. 느낀 게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5천이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감이 오셨군요. 예. 확실히.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거 4천 돌파하고 난 뒤에 저희가 에이펙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11월 달에. 예. 그때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한 뭐 맞아요. 버블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버블이 아닌 예. 다른 형태가 시작되고 있고 음흠. 그런 면으로 보면 반도체가 주 타겟이고 업종인 우리와 거기다가 중공업 에이펙 끝나고 관세 협상 끝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최대한으로 드러나는데 이러면 밸류업이 제대로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5천이 생각보다 빨리 되겠는데라고 네. 했는데 야.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네. 정책위 의장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네.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증권회사마다 그래프를 바꾸고 있다. 야야 조정. 올려. 7천? 뭐 예. 이러고 7천, 있죠. 뭐 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해 저희 4천 포인트 달성했을 때 몇몇 이제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 기사들을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게 나왔거든요. 6천? 네. 7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몇 년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조금 과도하게 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우리 안에서도 근데 할 수 있다 이런 게 시장은 그러니까요. 경제는 상당 부분 실물도 뒷받침이 되긴 하지만 심리가 결국 실물을 뒷받침하는 그쵸.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확실히 우리 경제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강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뭔가를 좀 보여주는 시기인 그렇군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사야 돼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한 네. 3년 전인가 예. 제가 이제 다니는 미장원이 있어요. 예, 머리 깎으러 미용실, 다니는 미용실. 예, 미용실인데 이제 원장님 혼자서 하시는 아. 작은 데인데 그 원장님이 좀 젊으세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하세요. 예. 저한테 이제 그냥 뭐 님 저 주식 뭐 하면 뭐 해야 돼요. 근데 예. 제가 이런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예. 그때 제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예. 그거 아니면 뭐 두산에너빌 뭐 이런 어. 거는 해도 나쁘지 않으실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때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사셨어요? 그랬더니 안 하셨대. 아, 예. 아쉽다. 안 하셨는데 예. 그래서 진짜 그것도 그 얘기를 한 것도 벌써 한 6개월 전이에요. 예. 안 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시 최근에 예. 그 이후에라도 좀 하셨어요. 예. 했더니 안 하셨다. 아이고야. 그래서 아이고야. 예. 뭐 어쨌든 간에 예, 아쉽습니다. 네. 예, 그때라도 들어가셨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아, 의원님이 HBM 완전히 쪽집게로 찍어주신 건데. HBM 딱 스타트 될 때 예. SK가 예. 그래서 이거는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 상당히 그러니까 올바른 정부가 그 제시한 방향대로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CJ 제일제당 사고 뭐 이런 분들은 진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거 종목별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영역인 네네. 대통령께서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정책위 의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주식은 불장이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좀 생활 물가 뭐 고환율 시대에 이 좀 아랫목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윗목은 여전히 좀 아랫목이 따뜻한 거죠. 윗목이 추운 거고. 그렇죠. 예. 여전히 추운 데가 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정책. 물가 관리를 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비자 물가를 과도하게 뛰지 않게끔 품목별로 뭐 관리하고 만약에 네. 이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정부에서 조금 그 수급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물가 관리를 굉장히 좀 그게 사실 민생에 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 농축산품들이 그렇게 아주 싼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잘 모르시다가 최근에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면서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는 우리께 싸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구나. 너무 비싸고 네, 이런 야채 게 너무 있는 거죠.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 관리를 하는 수급 관리가 가능한 품목이 좀 있기도 하고요. 농림부가 관리를 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비축을 해놓거나 해서 내놓거나 해서 예. 이게 되는 품목이 있고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은 유통질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수급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급선무인데 특히나 이제 명절을 앞두고는 그게 좀 커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고요. 예. 저희 당 내에 원내에 보면 물가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경제 분야를 맡고 있는 수석 부의장이신 유동수 의원님하고 또 사회부장 맡고 계신 최기상 수석까지 해서 몇 분이 그 주요 품목들에 대한 그 가격 추이를 계속 좀 살피고 있고요. 그것이 조금 뭐 조정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 얘기를 해서 수급 그렇습니다.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명절 앞두고 그 품목에 대한 검토에 좀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과, 배 이런 거는 설과 추석 때가 제일 맞습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전주에 이 가격 아니었거든요. 근데 설이 임박해 올수록 가격이 그냥 급상승을 해요. 그리고 그때 또 신선한 걸 선물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부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저희가 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거의 가능하면은 주 단위로 좀 정부로부터 대상되는 내용을 좀 받아보고 해서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해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에 그렇게 좀 관리를 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그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뭐 어떤 특정한 그 필요 물품의 가격 급등 뭐 이런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든든합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피 관련해서 3차 상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원래 저희가 어제 이제 논의를 했어야 되는 네, 자사주 소각 관련한 것을 어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자당의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참 그렇습니다. 상임위 보이콧 상태인데 만약에 단독으로 우리가 하거나 하면 처리하거나 논의하면
뭐 지금 본회의 계류되어 있는 음. 모든 법안 다시 필법 네. 뭐 하겠다. 처리 예, 하나도 예. 못 해준다. 이렇게 해서 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예. 그러면 한 줄을 좀 넘기자 아. 대신 그런 그러면 상태입니다. 일단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급변심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런 것은 아. 필벌을 해소한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75개가 있습니다. 175개 175개. 민생 법안. 매번 본회의 할 때마다 예. 이제 골라서 10개 해주고 또 10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175개 중에 좀 상당수를 저희가 풀어보려고 예. 좀 풀어보려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예. 오늘도 아마 협상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다시 또 풀고 했으니까 네. 좀 상당수 풀어서 이번 본회의에는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도 여쭤봐야 되긴 하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는 있으시겠지만 또 협상하는 차원에서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단식을 중단했더라고요.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참 뭐 여러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은 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와주셔서 네.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아주셨어 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수만 가지고는 사실 어떤 정당이든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선거에서 이기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정치에 약간 무관심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거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봤을 때는 네. 그닥 환영할 만한 모습은 아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드디어 아기다리 드디어. 고기다리 던 인청. 예, 저희도. 이렇게까지 인청을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들에 의혹이 대해서 많죠. 오늘 말끔히 해결이 될 거냐.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렇게 진심 고백을 해버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준비할지 자료는 잘 냈습니까? 자료를 이제 잘 내지 않고 이런 바람에 네.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다 부동산이나 이런 거 관련한 거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공천할 때 다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예. 그 의혹이 굉장히 많이 좀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해보면 약간 자기 삶을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실 의원님도 해보셨죠? 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예. 왜냐하면 달라고 하는 게 그전 5년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왜냐하면 거기는 5년치만을 대체적으로 좀 받습니다. 모든 서류를 부동산 관련한 거든지 5년치를 보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막 한 20년치 이런 걸 요구를 하세요. 당신 평생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보겠어 이런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의 학폭이 있는지 학적부부터 시작해서 학적부. 온갖 거를 그것도 당사자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거, 배우자 거 할 거 없이 다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인사청문회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의 모든 가족들이 삶을 반추해야 되는 그렇죠. 잘 살았나 상황에 못 살았나?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정치인이 무엇에 목표를 두고 했었어야 되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해운 인사청문회에서도 저는 이 후보자도 진솔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 사과로서도 국민의 공분이 풀어지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 보고서 뭐 현재로서는 잘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렵습니다. 채택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여야 청문 모두 보고서 뭐, 채택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 예, 보고서. 청문 보고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예. 뭐 조금 이렇게 미리 보자면 네. 아마 정책 질의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다 그렇죠. 의혹과 관련한 것들을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하고 예. 답변도 제대로 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여당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후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책 질의가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정책 질의가 안 되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거의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청문 보고서를 그렇게 꾸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해소되었다, 해소되지 않았다. 대개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역량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네. 정도가 그래도 이렇게 쓰여져야 예.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이제 대통령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결단을 하실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보고 네. 지금 하시는 거여서, 그래도 청문회를 통해서 예. 의혹이라고 하는 내용, 왜냐하면 이제 이혜훈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 관련한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역량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몸담은 사람이지만 모시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지하고 그 의혹과 관련한 뭐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한 의혹 정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네. 국민들이 그거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정도로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청문회가 끝이 나고 나서도 청문회에서 오히려 그것이 증폭되거나 해소가 안 되거나 네. 또 때로는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후보의 태도가 불거져 있는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거나 했을 때 이제 여론은 비등점이 더 높아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고스란히 후보의 시간이고 이혜훈의 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가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진솔한 사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를 명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건 좀 다음 주에 여쭤봐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요? 예, 네. 매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채희 의장님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어제 그 급작스러운 그 합당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위한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최고위원들조차도 20분 전에 알았다.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정책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어제 의총도 열렸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여론도 있고, 합당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과정이다. 절차를 왜 이렇게 하지? 일을 왜 이렇게 하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게 제가 어제 취재한 민주당의 뭐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뭐 이런 말씀드리셨어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도 길게 보면 조국 혁신당하고 함께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우리 같이 해야 돼. 그 우리 왼쪽에서 때로는 우리가 못하는 말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때로는 조금 다르게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선거는 같이 치렀고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 같이 해야 될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사전에 하는 최고,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네네. 그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회동 이후에 즉각적으로 조국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해서 최고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입국닷 이렇게 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 네. 발표하고 나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요런 수순이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분 전에 이거 내용으로 발표할 터이니 그리 아쉬워 이게 했던 모양입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그 합당의 반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에 반발한 최고위원들이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에 줄줄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충북 진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데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3명의 최고위원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홍이 생기는 걸까요? 뭐 조금의 이제 불편함이 있는 최고위원들께서 다른 방식으로 아마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그러니 오늘 최고위원회는 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어쨌든 이것도 대화를 또는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합당을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합당을 제안한 상태이고 굉장히 네.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 안에, 그 과정 동안에 최고위원들과의 어쨌든 그 뭐 중지를 모으는 것, 예.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은 약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도록 조금 너무 급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께서도 조금 아쉬움과 또 유감 표명을 좀 하시고, 예, 정청래 그렇게 대표가 아쉬움이나 유감 또는 사과? 아무튼 최고위원들 간에 그런 최고위원회 간에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예, 푸는 과정이 이제 필요해야 정청래 된다. 대표가 예. 좀 해야 된다. 이 예,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과정은 조금 뭐 개인적으로 만나시든지 네. 또는 그렇게 이제 반대 표명, 의사 표명을 하셨던 그 최고위원들과 같이 만나시든지 해서 예. 이게 우리 안에 일단 풀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 뭐 최고위원들 일단 지도부가 한 목소리가 돼야지만이 예. 또 당원들에게 이 필요성이나 예.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얘기 이런 예. 것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마 그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한다라고는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네. 합당 그 자체는 별건으로 하고, 그렇죠. 일단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언제 할 과정과 거냐, 관련한 이거는 지금, 별건으로 하고, 네, 과정과 일단 관련한 합당을 부분이라서. 제안하는 방식, 과정, 절차 이거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님들은 이게 맞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알았으면 저는 좀 말렸을 것 같기는 해요. 사전에 알았다면, 사전에 알았다면 말렸을 거다. 아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예. 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 네. 위원장님도 언제 아시게 되신 겁니까? 저도 이 이제 어제 똑같이 당일에. 당일에 예. 알았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밤 10시 반 정도에 예. 아침 9시 반에 목요일 아침 9시 반에 긴급하게 최고위원 회의가 있다고 예. 해서 아니 저는 뭐 긴급 최고위원님 저는 지도부는 아니니까 저는 안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아니 오셔야 된다 그래서 뭐지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게 가긴 했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희 당에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그렇죠. 일들이 좀 많아서 예. 혹시 또 뭐 그런 건가 이러면서 막 가슴을 예. 김병기, 강선우에 이어서 또 새로운 사건이 터졌나? 예, 뭔가 또 이게 엄청나게 또 그런 김경 건가 관련된 또 뭐가 나왔나? 뭐가 또 나왔나 막 이러면서 누군가를 또 제명해야 되나?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이게 이제 당이 불면의 밤을 보내시고 당이 갔더니 굉장히 자꾸 어렵게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한데 예. 저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어쨌든 대도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하는 막 그 노력이 네. 있는데 이 당정이 그런 거에 하나가 되어서 막 달려가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 같아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고 한데 혹시 막 그런 건가 막 이렇게 예. 해서 하다가 했는데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다행인데 한쪽으로는 다시 약간 이게 그러면 뜨악하셨습니까? 지도부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제 처음에 약간 예.
그래서 그랬는데 똑같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건 약간 조금 극비에 그럴 수 있겠다. 추진됐던 합당 전략이었군요. 그러면 네, 극비. 그 합당 제한인 거죠. 제한인데 그래서 이제 보안 때문에 아마 이제 보안. 그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미리 하는데 세면 김 빠진다. 근데 그 저는 근데 요새 같은 세상에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원들이 보기에도 이거 그렇게 괜찮네.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합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죠. 예를 예측 들어서 가능하게 당 대표 두 당의 대표가 자주 이렇게 소통 만난다든지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번에 안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뭐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또 내고 있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당대표 간에 모여서 얘기를 좀 해본다든지 하는 거, 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새롭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간에 이제 조금 합을 맞춰가는 걸 이렇게 한다면 했으면 아마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 뭐 저렇게 같이 하다가 같이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뭐 연애하는 거 보니까 결혼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앞에 있으니 그러면 같이 선거를 치르지 당연하게 이런 게 있고, 그 과정에 이제 또는 저는 뭐 지도부의 안에서도 그냥 지도부 안에 당대표께서 약간 농처럼이라도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든지 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조금은 덜 서운하시지 않았을까 최고위원들께서. 그 청와대 교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대통령과 다 이야기된 거다. 뭐 그러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 근데 반대로 다른 반대하는 최고위원님들은 일절 그런 거 없는 걸로 안다라는 얘기가 약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아침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은 받았다. 정청래 대표로부터 연락은 받았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말 바꾼 청와대 이렇게 해서 또 비판 보도를 조선일보가 하기도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당무 개입이야 뭐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의견 표명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청와대와의 교감, 이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당무 개입하실 스타일은 전혀 아니시고요. 아니시고 아마 이제 지론이 늘상 통합은 해야 된다. 더 크게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대통령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당연히 했을 거다.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1호 당원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그 뜻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통합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저는 뭐 할 스타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도 스타일상.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는 어떤 방식이든지 대통령께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께 그 뜻을 전달을 했을 거고, 대통령께서는 통합은 내 지론이고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라는 정도는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필이면 왜 어제였을까? 코스피 5천에 대통령 신년 회견에 우리가 막 얘기할 게 많았는데 합당으로 찬물을 확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이를테면 대통령 순방 나가셔서 뭔가 성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국내 이슈 때문에 뭐 정보조직법,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고비고비마다 왜 이런 불협화음 사건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합당 제안의 시기가 조금 늦췄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긴 합니다. 저도 꼭 어제였어야만 했던 이유는 없다. 좀 늦게 다음 주 정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어차피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하신다면 다음 주도
뭐 나쁘진 않았겠다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날 이미 그 조국 예, 대표하고 만나서. 하기로 얘기를 하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장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조국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예. 얘기를 다 하고 입 막고 있으세요라고 예. 했는데 예. 다음 날 이게 안 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그럼 아, 얘기가 나올 스물스물 수도. 나오고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조국 그 혁신당발 예. 뭐 무슨 이런 저 통합 예. 합당 제안 뭐 이런 이게- 식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넘기가 어렵지 않았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랬을 때는 예.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네. 지경에 우리 당이 좀 예. 처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그리고 벌써 이제 1월 넘어 2월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뭐 호남을 어떻게 할 거며 뭐 PK 전략은 어떻게 할 거며 수도권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내란 이후에 그 대선 이후에 치러진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대승 전략을 짜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면 큰 판을 만들어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청래 대표가 가졌을 것 같긴 한데 하필 왜 어제였을까? 코스피 5천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할까요? 네, 우리가 꼭 사실 그렇죠. 어제 그저께 화요일 4,900선을 확 뛰고 하면서 4,900에서 수치가 막 높아질 때 야 이게 조만간에 5,000이 되긴 하겠는데 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일도 있고 또 좀 풀어야 되는 난제도 있고. 근데 정치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늘 그리고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뭐 우리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지역과 선거구가 있는 반면 진짜 고양이 손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이겨보면 더 나은 지방 정부로 네. 나아가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이 성장하는 그렇습니다. 지방 중심의 성장을 예. 한번 제대로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고 예.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이기고 싶고요. 네. 너무 간절하게 이기고 싶다라고 하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모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너무 이제 선거 국면에 막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 합당하는 게 정말 네. 쉽지가 않고 하니 미리. 불 붙지 않았을 때 음, 빨리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 네. 그런 판단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예. 해봅니다. 어쨌든 단결된 힘으로 크게 한번 승리를 해보겠다는 전략 속에서 나온 그 판단인데 하필이면 코스피 5천인 날 요게 조금 걸린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어제 있었던 토론에 그 중수청, 공소청 그 마무리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네네. 대통령도 보안 수사권을 인정한 거다라고 명토 박아서 썼더라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다고. 아주 예외적인 네네.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 마치 보안 수사권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오도될 수 있도록 그 사설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그 보안 수사권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예외적으로 뭐 특수 조항이나 특별 조항을 넣어서 하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형사법을 저희가 손을 보면서 네. 어떠한 제한적인 조건,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할지는 모르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송치가 된 사건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송치 전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그 긱스를 열어서 네. 사건의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조치들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고도 송치가 되어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예. 기소가 전혀 불가능하겠네. 또는 기소하는데 문제가 있겠네라고 하면은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좀 조합해서 보면 저희가 예외적인 사건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하여간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네, 좀 네.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칠판에 일정을 좀 적어두시고 알겠습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